네, 안녕하세요. CMS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섭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선행화학 시간 특강이고요. 선행화학 특강 시간에 배울 단어는 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화학결합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화학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화학결합된 물질이 혹시 전기가 통하는지, 그리고 또 전기가 통했을 때 뭐 때문에 대체 통했는지, 이런 현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네요. 그죠? 첫 번째는 이렇게 써볼게요. 선생님이 화학결합이라는 걸 도대체 이제 왜 할까? 안 하면 안 될까? 혹은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인가? 첫 번째가 화학결합을 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이온 결합. 화학결합의 종류 중에 이온 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 결합도 있죠. 마지막은 금속 결합이라는 게 있네요. 그죠? 금속 결합. 세 가지 특징들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기 분해라는 걸 통해서 화학 결합에 도대체 어떤 게 혹시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실험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두 가지의 이름도 써볼까요? 첫 번째는 염화 나트륨 용융액입니다. 용융액. 염화 나트륨 용융액의 전기분해. 이거 그냥 NaCl을 그냥 녹였다는 거예요. 열을 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의 전기분해라는 게 있어요. 물의 전기분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도대체 이 화학결합을 왜 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화학결합이라는 걸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안 하면 안 될까라는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역사적으로 몇 가지가 아니죠. 수많은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요 18쪽에 있는 녀석들이 있었죠. 18쪽에 헬륨과 네온과 이제 아르곤이라는 녀석이 있었는데요. 얘네들은요 어떻게 해도 반응을 안 해요. 얘는 어떻게 해도 반응성이 없어요. 반응을 안 해. 그걸 우리가 18쪽을 비활성 기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반응을 안 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 자체로 안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안정하다라는 뜻. 오케이? 즉 헬륨의 전자 배치를 하고요. 네온의 전자 배치,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하면 안정해졌다는 뜻이에요. 그 자체로.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 있어요. 그죠? 헬륨의 이런 식의 전자 배치, 그 다음에 네온의 전자 배치,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하면 이게 곧 안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8쪽을 제외하고요. 우리가 1쪽에서 17쪽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요. 18쪽에 배치를 하면 안정해진다는 뜻이에요. 18쪽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화학결합을 하는지가 이 단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쪽과 17쪽에 있는 원소들은요 18쪽에 배치를 하고자 해서 안정해지기 위해서 화학결합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헬륨, 그 다음에 네온, 그 다음에 아르곤의 배치만 하면 안정해져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헬륨을 제외하고 네온과 아르곤은 잘 보세요. 네온과 아르곤은요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네요. 그죠? 아르곤의 배치도 가장 바깥쪽의 전자의 개수가 총 8개다. 그래서 우리가 요 네온과 아르곤의 배치 그리고 18쪽의 배치를 하면요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 8개를 채우면 안정해진다는 규칙을 그 다음에 찾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안정해지기 위한 조건은요 비활성 기체인 18쪽의 전자 배치를 우리가 하면 안정해진다고 합니다. 18쪽의 원소들은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자꾸 18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 다음에 가다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1주기 빼고는요 가장 바깥 kop질에 전자를 8개를 채운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이게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옥텟 규칙.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라고 옥텟 규칙을 만족해라라고 하는데요. 실상은 이 18쪽의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게 안정해서이기 때문이었어요. 오케이.
자, 그게 옥텟 규칙의 유래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화학 결합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인데요. 화학 결합을 굳이 해야 되냐,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고 싶습니다. 자, 화학 결합을 왜 하냐면요.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안정해지려고. 오케이. 야, 너희들은 자연계에 있는 원소들 이 안정해지려고 하겠냐, 불안정해지려고 하겠냐? 저 안정해지려고 하겠죠. 맞나요? 마치 이제 예를 들자면 화학 결합은 이런 비유를 하고 싶어요. 화학 결합은 결혼과 같아요. 결혼. 야, 너희들 이제 결혼이라는 걸 왜 해요? 결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꼭 굳이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결혼을 약속을 한 커플들은 왜 굳이 결혼을 해요? 정답.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불안정해지려고 결혼을 하는 거야? 당연히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겠죠. 누가 불안정해지려고 결혼을 하는 겁니까? 물론 가끔씩, 아주 가끔씩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물론 농담이고. 자, 결혼하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어서서 이제 결혼 정년기에 접어드시면 결혼 화학결합이라는 걸 하시기 바랍니다. 자, 농담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그 다음에 금속 결합입니다. 금속 결합. 자, 이온 결합이 좀 내용이 좀 있어서요. 이온 결합부터 설명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왜 한다? 안정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온 결합은요. 한번 이렇게 밑에 우리 같이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거 그림을 이해해야 화학 결합이 좀 이해가 잘 돼요. 우선 선생님이 원자 번호 11번 나트륨의 전자 배치를 한번 그려볼게요. 나트륨은 첫 번째 껍질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 있죠. 자, 두 번째 껍질 있고, 놓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까지 있죠. 세 번째 껍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얍, 옮겨줘라. 자, 이렇게 옮길게요. 그죠? 살짝 지울게요. 이 정도만 지우면 되겠죠. 그죠? 여기가 뭐다? 원자 번호 11번 나트륨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그 옆에 원자 번호 17번인 녀석도 있어요. 17번 이제 누군지 알겠죠? 17번 누구야? 17번 염소죠, 염소. 자, 염소도요. 선생님이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껍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잘 그렸네, 그죠? 자, 나트륨은 전자가 몇 개죠? 전자가 11개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 있어요. 그죠? 8개. 그다음 세 번째 kop질에 전자 하나가 있죠. 자, 염소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8개 있고요. 넷, 다섯, 여섯 있고요. 세 번째 껍질에 그렇죠, 7개 있죠. 넷, 7개. 얘가 원자 번호 17번 염소의 전자비입니다. 염소의 전자비. 오케이. 자, 근데 현재 물어볼게요. 현재 비활성 기체 배치를 했습니까요? 첫 번째, 지금 현재 나트륨과 염소는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했나요? 두 번째, 혹시 옥텟 규칙을 지켰나요? 안 지켰죠, 그렇죠? 그럼 안정해지고 지금 안정한 상태입니까? 불안정한 상태입니까? 불안정한 상태죠. 자, 그럼 비활성 기체 혹은 옥텟 규칙을 한번 지켜봅시다. 8개를 채우면 되죠, 그죠? 나트륨 입장에서는요, 전자를 하나 버리거나요, 전자를 7개 가져와도 돼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라면 뭘 하시겠습니까? 전자 하나를 버리는 게 더 편하겠죠, 그죠? 근데 에너지가 적게 필요하니까 굳이 에너지를 많이 쓸 필요가 없잖아, 그죠? 나트륨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전자 하나를 버려서 양이온이 잘 됩니다. 양이온. 그래서 이제 금속, 이런 녀석들이 금속 양이온인 거죠. 금속 양이온. 전자 하나를 버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염소 같은 경우는 현재 안정합니까? 이제 불안정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전자 하나를요 가져오려고 합니다. 8개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전자 7개 이렇게 벌어도 되잖아, 그죠? 전자를 7개를 벌어도 되잖아.
야 근데 전자 7개를 버리는 게 쉽겠냐 아니면 하나를 그냥 얻는 게 쉽겠냐? 하나 얻는 게 쉽다고. 오케이? 그래서 비금속 같은 경우는 Cl 마이너스 전자를 하나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비금속 음이온이라는 거죠. 비금속 음이온. 야 근데 잘 봐라. 한 녀석은 전자를 버리고 싶어해. 그죠? 한 녀석은 또 전자를 얻고 싶어해. 그죠? 얼마나 궁합이 잘 맞나요? 맞니? 전자를 버리고 싶어요. 전자를 받고 싶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둘이 얼마나 궁합이 잘 맞아요. 이렇게 해서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만난 게 너희들을 알고 있는 이온 결합성 물질 NaCl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얘가 염화 나트륨이죠. 염화 나트륨. 그래서 보통 이온 결합은요. 자, 이게 금속 양이온과 그 다음에 비금속 음이온이 만난 화학 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얼마나 이제 궁합이 잘 맞아요. 쌤이 이제 이것도 이제 비유를 들자면요. 약간 너희들 혹시 당근마켓 혹시 해봤니? 당근마켓 아니? 당근마켓 이제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서로 이제 필요가 없고 필요가 하니까 서로 이제 잘 궁합이 잘 맞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건데요. 자, 마찬가지로 이온 결합도 약간 요 당근마켓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비유를 하자면. 그죠? 서로 윈윈이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온 결합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금속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전자를 하나 버리니까요. 껍질이 하나 없어져요. 그죠? 전자 껍질이 없어져요. 자,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전자 하나를 이렇게 받아서요. 껍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전자간 반발력 때문에 반지름이 커질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화학 시간에 선행이 아니라 특강 시간에 배웠던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서도 우리가 이런 내용을 배웠어요. 이런 내용. 어떤 뭐냐? 보통 이제 금속보다 자, 비금속의 이온 반지름, 얘도 이온 반지름을 비교를 했을 때요. 이 반지름은 누가 더 컸어요? 그죠? 비금속이 이온 반지름이 훨씬 컸었죠. 오케이. 자, 이게 전자 껍질이 줄어들면서 혹은 전자 하나가 추가가 되면서 전자가 반발력 때문에 금속과 비금속의 반지름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자, 이제 공유 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난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하나 그려봅시다. 그림 많이 그리네, 그죠? 자, 일단 여기다가 원자번호 8번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자번호 8번 밑에다 써볼까요? 원자번호 8번 여기다가 자, 하나 두 번째 껍질까지 있는 거죠. 원자번호 8번은 자, 그 다음에 원자번호 1번도 있어요. 수소가 있겠죠. 수소 원자번호 1번을 수소를 이렇게 두 개 그려볼게요. 그럼 얘는 전자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돌고 있을 거냐, 그죠? 전자를 배치해 볼게요. 자, 여기는 전자 두 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수소도 이렇게 6개 있나요? 한 개씩 있나요? 자, 얘가 원자번호 8번 산소고요. 얘가 원자번호 1번 수소입니다. 얘가 원자번호 1번 수소예요. 그죠? 자, 질문할게요. 현재 서로 산소와 수소가 서로 안정합니까? 첫 번째, 비활성 기체의 배치를 해서 안정한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안정한가요? 그죠? 전혀 안정하지 않죠. 그럼 얘네가 안정해지기 위해서는요, 비활성 기체의 배치와 그 다음에 옥텟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8개를 채워야 되겠죠. 수소 같은 경우는 2개만 채우시면 되고요. 비활성 기체 헬륨 배치니까. 자, 그럼 수소 입장에서는요, 전자를요 이렇게 산소에서 하나씩 뺏어오면 돼요. 뺏어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산소 입장에서도요, 각각의 이제 수소에서 전자 하나씩을 이렇게 뺏어오면 돼요. 그럼 8개 되잖아, 그죠? 뭐 하냐?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서로 내놔, 전자 내놔. 자, 근데 이래 싸우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야 그냥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우리 전자 내 거 하나 내놓고 네 거 하나 내놓고, 그리고 여기도 내 거 하나 내놓고 네 거 하나 내놓고 우리 같이 쓸래? 우리 전자를 같이 쓸래? 이걸 우리가 공유할래? 라고 합니다. 공유할래? 그래서 전자를 서로 공유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은 잘 그리지 못하지만 그려볼게요. 자, 원자 번호 8번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원자 번호 1번 수소가 있고요. 원자 번호 1번 수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도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지금 전자를 미안해. 자, 지금 전자를 네 거 하나 내놓고 내 거 하나 내서 공유할래? 니도 내 거 하나 내놓고 네 거 하나 내놔서 공유할래? 그죠? 자, 그 다음에 원래 4개가 이렇게 있었던 거고요. 안쪽에 2개가 있었던 거 맞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때요? 안정한가요? 첫 번째 자,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통해서 안정한가요? 안정하죠? 두 번째, 옥텟 규칙을 통해서 안정해졌죠. 맞나요? 자, 지금 수소 입장에서도 각각 2개씩 안정, 그 다음에 얘도 2개 안정, 그 다음에 산소 입장에서도 8개로 안정해졌죠. 그럼 얼마나 서로 양보해서 안정해졌냐? 이게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쓰자고 하는 게 이제 공유 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비금속과 비금속 같은 경우는요, 전자를 잃거나 얻으려고 하지 않고요, 이렇게 공유하게 됩니다. 공유. 이렇게 전자를 이렇게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할 수가 있어요. 맞나요? 자, 보통 이 공유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들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전자쌍.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때다 써볼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공유 전자쌍. 오케이? 전자는 항상 쌍으로 다니고요. 그 다음에 요 공유 결합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전자들 있죠. 요건 뒤에 가서 자세히 할 텐데요. 이런 거 써놓기만 합시다. 자, 얘는 뭐냐?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비공유 전자쌍. 공유 결합에 참여하고 있지 않죠. 오케이? 자, 그리고 안쪽 껍질의 전자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들의 핵심은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거니까요. 됐나요? 자, 이게 이제 공유 결합이라는 겁니다. 비금속과 비금속끼리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결합. 마찬가지로 안정해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그리고 공유 결합까지 이제 봤어요. 자, 공유 결합에 몇 가지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첫 번째 플루오리나 수소라는 게 있어요. 플루오리나 수소. 자, 지금 플루오리나 수소는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려면 자, HF 각각 한 개의 전자씩 필요하다. 지금 수소, 그 다음에 플루오린, H 비금속이죠, F 비금속입니다. 자, 만나면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얘도 헬륨의 전자 배치, 그 다음에 얘도 네온의 전자 배치. 그래서 안정해졌죠. 옥텟 규칙 지켰고요. 자, 전자쌍 한 개를 공유하는 것. 전자쌍이 지금 이렇게 한 쌍을 공유한 거죠. 그럼 우리가 단일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자쌍을 한 쌍을 공유하게 되는 걸 우리가 단일 결합이라고 합니다. 단일 결합.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요거 볼까요? 자, 지금 산소 있어요. 산소, 비금속이죠. 탄소 있어요. 그죠? 얘도 산소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산소 원자, 탄소 원자, 산소 원자가 안정해지려고 하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제 서로 공유를 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산소 입장에서도 비활성 기체 됐네요. 그죠? 안정. 자, 탄소 입장에서도 비활성 기체 배치 안정. 그 다음에 요 산소 입장에서도 네온의 배치니까 안정하면, 그죠? 다 옥텟 규칙 지켰고. 자, 근데 이 케이스는요, 전자쌍이 서로 2개씩 내놔서 2개를 공유한 케이스예요. 여기도 2개를 공유한 케이스죠. 자, 요걸 우리가 이중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중 결합. 그래서 보통 전자쌍 2개를 이중 결합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단일 결합을 보통 일중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아요.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일 결합이라는 표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중 결합이라고 해서 일중 결합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자, 전자쌍 두 개면 서로 두 개면 이중 결합이라는 거. 자, 요거 이중 결합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뭐 삼중 결합 한번 있는지 볼까요? 삼중 결합 같은 경우는 요 HCN이 형성될 때 모형을 갖다 놨는데요. 자, 수소 원자 있죠? 그다음에 비금속이죠. 자, 탄소 원자 있죠? 비금속이죠. 질소 원자 비금속이죠. 그렇죠? 자, 얘네 만나기 시작합니다. 자, 비활성 기체 배치, 그다음에 옥텟 규칙 확인.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사이하나수소, 자, 전자쌍 하나를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공유했네요. 맞나요? 자, 근데 지금 요 탄소와 그다음에 질소 사이에는 전자쌍을 각각 3개씩 해서 세 쌍이 공유가 됐네요. 그죠? 자, 이걸 우리가 삼중 결합이라고 합니다. 삼중 결합. 그래서 전자쌍이 세 쌍이 이제 결합된다 그러면 삼중 결합이라고 합니다. 삼중 결합. 오케이. 자, 그래서 전자쌍 한 개면 단일 결합. 얘는 단일 결합은 전자쌍 몇 개? 한 개. 얘는 이중 결합은 전자쌍 두 개입니다. 전자쌍. 삼중 결합은 전자쌍 세 개. 쌤, 그럼 전자쌍 4개는 없나요? 자, 전자쌍 4개는 없습니다. 얘네는 에너지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중결합까지와 우리가 화학결합에서는 공결합의 종류에서는 삼중결합까지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공유결합의 종류에 대해서 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나온 내용은 자, 금속결합입니다. 금속결합. 자,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벌써 끝났네요. 마지막 금속결합인데요. 자, 금속결합은요, 밑에 모형을 하나 갖다 놨어요. 모형. 요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있고요. 그 주위를 얘는 당연히 전자겠죠. 전자 이렇게 돌고 있어요. 돌고 있습니다. 자, 근데 혹시 요 플러스 전자를 가진 입자의 정체가 뭘까요? 자, 얘를 이렇게 쓰십시오. 얘는 금속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금속 양. 얘들아, 금속 양이온은 혹시 원자핵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얘는 금속 양이온은 원자핵이 아니다. 오케이? 자, 그럼 잘 보세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나트륨 같은 경우는 전자 이렇게 원자가 하나 있죠, 그죠? 자, 금속 양이온이 되려면 요 원자과 전자 하나만 이렇게 없으면 이게 금속 양이온이죠. 맞나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볼까요? 너무 대충 설명했네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원자번호 11번 원자번호 11번 나트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지금 전자를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나요? 여덟. 여기 8개죠, 그죠? 자, 하나, 됐죠? 자, 지금 왼쪽은요 금속 양이온을 그릴 거고요. 오른쪽은 원자핵을 그려볼게요. 자, 이거 지우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지울 거냐? 금속 양이온은요 안정해져서 요 원자과 전자 하나만 이렇게 잃은 거예요. 이렇게 네온에 배치를 한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원자핵은요 이거 다 지운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원자핵이야. 이게 원자핵이야, 그죠? 자, 지금 서로 이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서로 완벽하게 다른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요 금속 양이온은요 절대 원자핵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금속 양이온을 요 녀석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당연히 요 전자는요 원자과 전자를 의미하는 거죠. 원자과 전자. 맞나요? 아까 없어졌던 하나. 그러면 그게 우리 보통 금속 결합에서는 자유전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유전자이자 얘는 원자과 전자다. 원자과 전자. 얘가 왜 자유전자냐? 요 금속 주위를요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돌고 있어. 이렇게 설명할게요. 금속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전자가 이렇게 딱 중앙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 소속이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전자가 중앙에 오잖아. 그럼 이렇게도 갈 수 있지만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금속 양이온 소속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유롭게 금속 양이온 사이사이를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자유전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금속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있는 화학 결합 뜻합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는 자 광택이 난다. 광택 대부분 은백색의 광택이 난다. 이거 우리 과거학 시간에 배웠죠. 자 모든 가시광선의 빛을 반사해서 은백색의 광택이 난다는 거. 이거 자유전자 때문이라고 했었죠. 맞나요? 자, 이건 자유전자 때문인 거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가 잘 통하죠. 그죠? 구리 이런 거 전기 잘 통하잖아. 당연히 고체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크다. 이거 누가 전자의 운반체 역할을 한 거야?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에 전자가 이동하면 전기가 통하겠죠. 자, 열 전도성. 자, 금속인 경우에는 열 전도성이 큰 거죠. 그래서 전도되는 정도가 이게 누구야? 전도되는 매개체가 자유전자입니다. 자유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돌아다니면서 열 에너지를 이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성과 전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금속이 변형돼도 금속 결합은 유지가 된다. 자, 이건 자유전자들이 금속 양이온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인력에 의해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가 돼요. 안 깨지고 유지가 돼요.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모양이 깨지거든요. 이건 잘 안 깨져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특성이고요.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얘도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이제 꽉 잡고 있었다고 했죠. 그렇죠? 꽉 잡고 있으면 인력이 세겠죠. 그럼 녹는 점이 어때요? 녹기가 어려워, 쉬워? 어렵겠죠.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다라는 거. 오케이. 금속 결합의 특징들은 전부 다 그렇죠. 자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난다. 라는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는요. 지금까지 배웠던 화학 결합 있죠.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자, 각각의 세기가 어떤 게 제일 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자, 일반적으로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일단 공유 결합의 세기가 제일 세요. 공유 결합이 제일 셉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온 결합이 두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금속 결합이 세 번째입니다. 자, 이온 결합과 금속 결합은 사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을 썼고요. 자, 당연히 화학 결합의 세기가 강할수록 녹는 점이 높은 거죠. 녹기가 어려운 거죠. 오케이? 자, 연습 문제 1번 한번 같이 한번 채워볼게요. 이게 뭐냐면 전기 전도성과 녹는 점을 이제 비교할 거야. 뭐냐면 자, 일단 염화나트륨은 화학식으로 NaCl이죠, 그죠? NaCl. 자, 산화칼슘은 어때요? 산화칼슘 CO가 산화칼슘이에요. 자, 근데 요거 설탕 말고 선생님이 이걸 물로 바꿔볼게요. 물은 H2다, H2. 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는 뭐예요? 다이아몬드는 탄소죠, 탄소. 알루미늄은 이렇게 알루미늄 A 이렇게 된 거고. 자, 당연히 화학 결합은 자, 이거는 이온 결합이죠. 이온 결합. 자, 금속과 비금속이 만난 거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온 결합인 거죠. 이온 결합. 자, 이온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자, 이온 결합의 전하량의 총합은 언제나 0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난 얘는 공유 결합입니다. 공유 결합. 오케이. 자, 다이아몬드 탄소도 비금속이죠. 그럼 얘도 공유 결합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알루미늄은 금속 결합입니다. 금속 결합. 자, 이렇게 하면 전기가 잘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소금 있죠. 소금 고체면 당연히 안 통하겠죠. 소금을 녹이면 액체나 수용액, 소금물 이런 거 통하잖아, 그죠? 자, 마찬가지로 고체는 통하지 않고요. 얘는 통합니다. 보통 이온이 움직일 수 있으면 전기가 통합니다. 100%. 자, 공유 결합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전기가 안 통하죠. 오케이? 야, 그 참고로 물이 전기가 통한다는 건 불순물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순수한
물은 보통 순수한 물이 우리가 증류수라고 하거든요. 순수한 물은 전기가 절대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순수한 물은 안 통해요. 보통 물이 전기가 통한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건 불순물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공유결합도요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요. 오케이, 다이아몬드를 수용액으로 할 수는 없죠, 그죠? 자, 알루미늄, 금속이죠. 당연히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하죠. 얘도 알루미늄을 수용액으로 만들 수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녹는 점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녹는 점. 일단 너희들 그 소금 있죠, 소금 NaCl. 녹는 점 몇 도인지 아니? 녹는 점? 얘가 무려 이제 802도입니다. 802도씨까지 올려야 돼요. 지금 요 녹는다라는 것은 물에 녹인다가 아니라 이게 열을 가해 녹인다라는 뜻이 알겠죠? 열을 가해서 녹인다. 이걸 이제 물에 용해시킨다는 아닙니다. 알겠죠? 이게 물에 용해시킨다는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산화칼슘의 녹는 점은요. 와, 이거 높네요. 2613도씨.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H2O는 알죠? 이 0도씨입니다. 0도씨. 다이아몬드는 몇 도씨죠? 얘는 4000도 이상입니다. 4440도씨라고 할게요. 자, 알루미늄은 660도씨 정도 돼요. 오케이?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밑에다가 빨간색으로 정리해 볼까요? 검은색으로 일단 정리해 볼까요? 자, 일단 녹는 점을 우리가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제일 녹는 점이 높은 게 다이아몬드네요. 그죠? 다이아몬드 제일 높고요. 자, 그 다음에 산화칼슘이 두 번째로 녹네요. 산화칼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이네요. 염화나트륨. 소금. 야, 너희들 소금을 열을 가해서 녹이려면 800도까지 올려야 된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다음에 알루미늄 순서죠. 알루미늄. 얘도 높다. 660도. 자, 그 다음에 물 순서죠. 물은 녹기 쉬운 건 상온에서 녹는다. 그죠? 자, 다이아몬드는 보통 공유결합인 거죠. 공유결합. 맞죠? 자, 그 다음에 산화칼슘은 이온 결합. 염화나트륨도 이온 결합인 거죠. 맞나요? 네, 공유결합, 이온 결합.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금속 결합인 거죠. 금속 결합. 맞나요? 공유결합, 이온 결합이 금속 결합 중에 공유결합이 제일 셌기 때문에 녹는점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죠? 야, 근데 이거 뭔가 얘는 이상하지 않냐? 얘는 뭐예요? 얘는 공유 결합이야. H2O잖아. 그죠? 근데 제일 작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설명 어떻게 하겠죠? 자, 요 공유 결합에 대한 요 H2O의 녹는 점이 가장 낮은 이유는요. 자, 이것 때문입니다. 별표 하나 치고요. 공유 결합 맞는데,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다이아몬드와 자, 물의 구조를 비교해볼게요. 자, 다이아몬드는요 탄소가 이렇게 끊임없이 연결된 거예요. 끊임없이 탄소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물은요 요 H2와 요 H2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얘는 탄소는 끊임없이 이어져 있고 물은요 H2 한 개, 두 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배치된 거예요. 차이가 뭐냐면 다이아몬드를 녹이려면요 얘네들을 끊어야 됩니다. 얘네들은 공유결합이라는 화학결합이에요. 이 화학결합은 절대 안 끊어져요. 끊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4440도씨 이상으로 열을 가해야 얘네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녹은 거야. 그죠? 자, 근데 물을 열을 가해서 녹이면 이게 끊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공유결합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H2O는 분자와 분자 간에 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분자 간 인력이에요. 이건 엄청 약한 힘이거든. 이거는 쉽게 깰 수 있다고. 그래서 녹는 점이 0도씨인 거야. 이해돼?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 원자성 물질이라고 하고요. 얘를 분자성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분자라는 용어를 쓰려면 공유결합이면서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죠? 자,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요 분자 간 인력을 깨기 쉬우니까 실제로 열이 많이 필요 없는 거고요. 실제로 얘는요, 화학 결합이라는 걸 깨야 되니까 얘는 온도가 높아서 깨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화학 결합은 그만큼 깨기 어려운 거고요. 분자 간 인력은 그만큼 깨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성 물질과 분자성 물질의 차이를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고요. 그래서 물이 제일 녹는 점이 낮다는 거. 얘는 분자 간 인력만 깨면 되잖아. 그죠? 얘는 다 화학 결합을 깨야 돼. 얘 화학 결합을 다 깨야 된다고. 그래서 녹는 점이 높은 거잖아. 이해돼요? 자, 연습 문제 1번은요. 그만큼 우리가 좀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전기분해입니다. 자, 전기분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분해와 이제 물의 전기분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 우리가 외워야 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그림을 같이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러분들 따라 그려보세요. 자, 일단 건전지를 하나 그려볼까요? 건전지 한 3개 정도 그려보자. 3개. 도선을 이렇게 하나 이어보세요. 이렇게 이어보고요. 자, 전구를 하나 달아주시고 이렇게 하나 이어보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금속 막대기를 하나 이렇게 갖다 둡니다. 막대기. 자, 여기도 금속 막대기를 이렇게 하나 갖다 둘게요. 되죠? 아, 왼쪽이 좀 크기가 작나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금속 막대기를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뭘 그리시냐? 자, 보통 이게 여기가 보통 긴 쪽이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죠? 맞나요? 마이너스 쪽. 전자 같은 경우도 무조건 플러스 쪽에서 들어가서 어디로 나와요? 마이너스 쪽으로 나오죠. 그죠? 전자 이동 방향은 이렇게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가 전자 이동 방향은. 자, 당연히 얘가 막대기 중에 플러스 극인 게 요 녀석일 거고요. 마이너스 극인 게 요 녀석일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담글 거예요. 어디 담그냐? 자, 이런 수조에 담깁니다. 수조. 이렇게 수조에 담가 보세요. 담깁니다. 수조를 이렇게 채워 보세요. 용액으로 채울 겁니다. 용액이 아니라 용융액으로 채울 겁니다. 자, 이건 뭐라고 하냐? 자, 얘는요. 이렇게 보세요. 자, 염화 나트륨. 염화나트륨은 NaCl이죠. 염화나트륨 용융액입니다. 용융. 야, 이거 용융액 뭔 뜻이야 이게? 이게 소금 물이라는 뜻이야, 아니면 그냥 소금 자체를 녹였다는 뜻이야? 소금 자체를 녹인 거예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절대 소금물 아님. 소금물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이온화가 돼 있겠죠. 그렇죠? 이온들을 염화나트륨을 녹였으니까 이온 물질이 이렇게 있겠죠. 얘도 좀 작게 그려볼까? 소금물 아님 써놓고, 자, Na 플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죠? 자, 지금 이렇게 녹아 있어요. NaCl 녹아 있는 그냥 액체야, 액체. 자, 그러면 이렇게 이온화가 돼 있으면요, 당연히 반대 극으로 끌려간다는 우리가 과거 화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럼 요 녀석이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요. 그죠? 요 녀석이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면서 이제 전기가 통하는 건데, 자,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실제로 전기가 어떻게 통하냐? 요 나트륨 상황부터 보면, 요 나트륨 양이온이요. 요 나트륨 양이온이 뭘 하게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 극에서 이게 전자들이 계속 옵니다. 여기 전자들이 와요. 그래서 얘가 나트륨 양이온이 강제적으로 전자를 받아요. 네, 강제적으로 나트륨 양이온이요, 강제적으로 이렇게 전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 얘가 양이온이 전자를 받으면 다시 나트륨으로 이렇게 석출이 됩니다. 나트륨 고체 결정으로 이렇게 석출이 돼요. 은백색의, 얘는 은백색의 결정으로 이렇게 석출이 됩니다. 전자를 강제로 받아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요 Cl-가 끌려간 플러스 극 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얘네들은요, 플러스 극 쪽에서 강제적으로 전자를 뺏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지금 Cl-가 이렇게 붙었죠. Cl-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자, 얘네가요, 전자를 강제로 뺏깁니다. 이렇게
전자를 강제로 뺏겨요. 그래서 전자 하나씩 부족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자기 거 하나씩을 공유하면서 공유 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유 결합. 그래서 Cl2라는 염소 기체가 생겨요. 염소 기체. 얘는 염소 기체로 무슨 색이냐? 얘는 황록색입니다. 황록색. 얘는 황록색의 기체가 생겨요. 황록색의 기체. 그래서 기체가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붙습니다. 얘는 나트륨은 석출이 되고요. 이렇게 나트륨 결정이. 자, 요거를 선생님이 반응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오른쪽에다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 플러스 극에서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자, 플러스 극에서는요, 자, Cl-2개가요, Cl-2개가요, 강제적으로 전자를 뺏깁니다. 그래서 Cl2가 되고요, 전자 2개를 이렇게 뺏겨요. 근데 마이너스 극에서는 어떻게 되냐? 자, 나트륨 양이온이요, 나트륨 양이온이 얘도 마찬가지로 전자 2개를 이렇게 강제로 받습니다. 자, 받아서 나트륨 결정으로 다시 이제 석출이 되는 거예요. 석출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걸 두 개를 더해서 요 두 개의 반응을 더해서 전체 반응은요. 전체 반응은 이걸 한번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 이게 전자 두 개 없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왼쪽에는 Cl-와 Na+가 합쳐지게 되면 뭐가 돼요? NaCl이 되는 거죠. 두 개의 NaCl. 자, 얘가 Cl2와 그 다음에 나트륨 결정을 이렇게 석출이 돼요. 두 개 반응을 더하면 이렇게 돼요. 그죠? 자, 지금 이 전체 반응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 염화 나트륨이 염소 기체와 나트륨 고체로 석출이 될 때 요년 녀석들이 분해에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전기 분해에 전자가 이렇게 관여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 말은 역설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Cl2와 Na+Na가 역으로 소금이라는 이온 결합을 형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관여한다 안 한다? 무조건 한다. 이걸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뭐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온 결합이라는 걸 이온 결합을 형성할 때 무조건 누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알 수 있는 실험이 염화나트륨 용룡에게 전기 분해였다. 오케이? 자,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데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거. 자, 밑에 연습 문제 2번은요. 자, 요걸 이제 요약본입니다. 자, 요걸 한번 요약해 볼게요. 자, 플러스 극을 끌려가는 이온은요, Cl- 이온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은 Na+ 이온이겠죠. 자, 그 다음에 Cl-는요, 자, 전자를 잃는 반응이죠. 그죠? 전자를 잃었어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Na+는요, 전자를 얻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극에서의 생성물로는 Cl2가 염소 기체가 생성되고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 고체 결정이 석출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얘는 황록색의 기체고요. 얘는 무슨 색이었어? 은백색이죠. 금속은 자유전자 때문에 은백색의 광택이 났다는 거. 자, 입자수의 비입니다. 입자수의 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개수가 2대 1대 2야. 얘가 2몰 없어질 때 1몰 생기고 2몰 생긴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당연히 입자수의 비는 자, Cl2와 Na+가 입자가 하나 생길 때 입자가 두 개 생긴다는 거예요. 오케이? 결론은 언제나 이온 결합을 형성할 때 누가 관여한다? 그렇죠?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알 수 있는 실험이 됩니다. 오케이? 이온 결합을 형성할 때 전자가 관여한다. 자, 그럼 결론이야. 그러면 지금 계속 전자가 이동할 수 있죠. 여기선 전자를 계속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얘는 강제적으로 전자를 빼서요. 그럼 계속 전자가 순환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전구에 불이 들어오겠죠. 도선에 전류가 흐르니까. 단순히 이온이 이동된다고 해서 전기가 통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전자를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녀석이 있어야 되고요. 전자를 뺏길 수 있는 녀석이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 연습 문제 2번에 정리해놨으니까 요거 반드시 암기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혹시 물의 전기 분해를 통해서도 혹시 전자가 공유 결합에 관여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림을 좀 그려야 돼요. 그림은 선생님이 잘 못 그리긴 하지만 일단 유리관을 하나 그리십시오. 유리관 한 2개 그려볼까요? 유리관 2개 그리시고 이걸 유리관을 뒤집으세요. 유리관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물에 담기 수조에다가 이렇게 담글 건데요. 자, 이렇게 담글 겁니다. 이렇게 담글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실험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여기가 액면이 좀 여기 높아요. 여기 좀 액면이 낮아요. 오케이? 자, 여기 색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기체가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기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원 장치를 한번 연결해 봅시다. 전원 장치를 이렇게 전원 장치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전원 장치를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고, 자, 여기는 플러스 극, 여기는 마이너스 극의 전원 장치를 하나 그려보세요. 전원 장치다. 그림 잘 그리지? 미안해. 자, 전원 장치를 이제 도선과 이제 연결을 시킬 건데요. 여기 도선 하나 이렇게 깔아주시고, 이렇게 하나 깔아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하나 깔아주세요. 되네? 자, 하나는 이렇게 부피가 작은 거예요. 자, 하나는 부피가 좀 커요. 뭔가 이제 생성된 기체가 있는데 부피가 큰 기체와 작은 기체가 있어요. 그죠? 자, 부피가 작은 기체를 도선과 연결시킬 건데요. 이 작은 기체를 플러스에다 연결시키세요. 작은 기체 이렇게 플러스에다가 이 녀석을 플러스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마이너스 극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켜 주세요.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얘는요 일단 물입니다. 물을 이제 분해를 할 건데, 물만 있으면 안 돼요. 전기가 통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전류를 잘 통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해질이라는 걸 넣습니다. 전해질은 뭐가 있을까? 수산화 나트륨 이런 거 있어요. 수산화 나트륨, NaOH, 황산 나트륨 이런 것도 있는데요. 보통 전해질을 많이 씁니다. 수산화 나트륨은 NaOH고 우리가 전해질이죠. 자, 이온화를 시켜서 전기가 잘 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어디가 플러스 극이에요? 여기가 플러스 극이죠.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죠. 그래서 연결했으니까. 자, 각각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자, 어떤 반응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선생님이 오른쪽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자, 플러스 극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플러스 극에서는 H2O가 있어요. H2O. 자, 물이요 분해가 되는데요. 얘는 이번엔 전자를 잃어요. 네. 전자를 이렇게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 O2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수소 이온이 이렇게 4개 생겨요. 오케이.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물이요 이번엔 전자를 받아요. 자, 받아서 수소 기체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이 이렇게 생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요거 2개를 한번 더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 반응식을 한번 더 해볼게요. 뭐가 되냐? 자, 지금 요 H 플러스와 OH가 만나면요, 나중에 할 거지만 바로 중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H2O 4개가 생겨요. 그럼 얘네랑 지워지겠죠. 그죠? 얘네랑 없어지고요. 결국엔 남은 게 뭐냐면, 전체 반응에서는 자, 이 H2O가 O2와 그 다음에 H2로 이렇게 분해가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지금 얘가 2몰 없어질 때, 얘가 이렇게 해볼까요? 얘가 2몰만큼 없어질 때 얘가 1몰 생기고 얘가 2몰 생긴다는 뜻이죠. 우리 화학 반응식 할 때 배웠잖아. 그죠? 자, 그렇다는 뜻은요, 누가 더 양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죠? H2가 양이 더 많다는 뜻이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H2가 양이 더 많으니까 둘 중에 양이 많은 요 녀석이 H2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분해를 하게. H2 기체입니다. 기체. 상대적으로 요 녀석이 O2 기체가 생기는 거고요. 맞나요? 그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얘가 2개 생길 때 얘가 하나밖에 안 생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H2가 전기 분해가 될 때 요 전자의 이동에 따라서 이제 분해가 됐던 거죠. 맞나요?
전자가 이동하지 않으면 분해가 될 수 없고요. 역설적으로 O2와 H2가 만나서 H2를 만들 경우에도 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얘도요. 공유 결합을 형성할 때 반드시 누가 관여한다? 공유를 형성할 때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알 수 있는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플러스 극입니다. 플러스 극에서는 누가 생기죠? 자, 산소가 생기죠. 산소 O2.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생겼죠. H2가 분해가 됐어요. 그죠? 자, 반응은요. 자, 산소가 생겼어요. 그죠? 자, 전자를 잃었죠. 그죠? 전자를 잃었죠. 반대로 전자를 마이너스 극에서는 얻었죠. 맞나요? 자, 기체가 O2가 모였다는 걸 실제로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실험을 하냐면,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써보게요. 꺼져가는 불씨가, 자, 불씨를 내렸더니 꺼져가는 불씨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불씨가 되살아난다.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요, 어떤 증명을 할 수 있냐? 자, 여기다가 불꽃을 가까이 대면 펑 하고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펑 하고 소리가 난다. 연소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죠. 수소가 있었다는 거죠. 산소만 있으면 펑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자, 결국엔 부피비가 누가 더 많아요? 그죠? 수소가 2몰만큼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얘가 2몰 있을 때 얘가 1몰 있었던 거다. 자, 결론은 마찬가지로 공유 결합을 형성할 때 전자가 관여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전자가 관여한다. 전자가 중요했다.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연습 문제 3번도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해놨으니까 자, 이것도 한번 반드시 머릿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의 전기분해,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의 영용 전기분해를 통해서 화학결합에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봤고, 자, 그다음에 금속결합의 특징, 그 다음에 이온결합, 그 다음에 공유결합 각각의 특징 살펴봤고요. 특히나 이 연습 문제 1번을 통해서 우리 전기 전도성과 이제 녹는 점을 비교하는 것까지 한번 찾아봤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학결합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요. 반드시 개념 정리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